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예전에도 같은 선택을 했고, 예전에도 같은 후회를 했으며, 예전에도 같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신중할 것이라고.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똑같은 후회를 했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인간은 경험을 통해 배운다고 말합니다. 실패를 통해 성장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왜 후회했던 선택을 또 하고, 왜 상처받았던 길을 또 걸으며, 왜 알면서도 다시 같은 곳으로 향하는 걸까요? 어쩌면 인간은 생각보다 쉽게 변하지 않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오래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무엇을 아는가 보다 무엇을 원하는가에 더 크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종종 알면서도 반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인간의 모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사람은 같은 후회를 반복하는지, 왜 다짐은 오래가지 못하는지, 그리고 왜 어떤 사람은 반복 속에서 지혜를 얻고 어떤 사람은 평생 같은 자리를 맴도는지 쇼펜하우어의 시선으로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여러 번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같은 후회를 만들지 않겠다고. 그 약속은 진심이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마음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팠던 기억은 희미해지고 후회했던 감정도 옅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비슷한 상황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번은 다를 거야. 그리고 놀랍게도 그 생각은 예전에도 했던 생각이었습니다. 인간은 이상한 존재입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지만 실수를 잊기도 합니다. 후회하면서도 다시 같은 선택을 하고 상처받으면서도 다시 같은 기대를 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익숙한 장면들이 반복됩니다. 돈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이 또 무리한 선택을 하고 사람에게 상처받았던 사람이 또 같은 사람을 믿으며 후회했던 습관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마음속에는 늘 같은 말이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다를 거야.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실수는 무지 때문에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위험한지, 무엇이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지, 무엇이 나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지. 문제는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알면서도 믿고 싶은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이성보다 욕망에 더 쉽게 움직인다고 보았습니다. 사람은 사실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희망을 따라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보다 현재의 기대가 더 크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실패했던 기억보다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더 달콤합니다. 예전에 상처받았던 기억보다 이번에는 사랑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복합니다. 같은 상황이 오면, 같은 희망이 살아나고, 같은 희망이 살아나면, 같은 선택이 시작됩니다. 어느 중년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했고, 진심을 주었다가 후회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먹었습니다. 이제는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겠다고. 이제는 쉽게 믿지 않겠다고. 그런데 몇 년 뒤 누군가가 그의 삶에 들어왔습니다. 따뜻했고 친절했고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그것이 잘못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상처를 기억하지만 희망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같은 선택을 반복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욕망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인간을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욕망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욕망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과만 봅니다. 또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또 실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반복되는 것은 실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반복되는 것은 희망입니다. 반복되는 것은 기대입니다. 반복되는 것은 욕망입니다. 인간은 늘 무언가를 원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이 있는 한 같은 유혹은 다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삶을 이해한 사람들은 실수만 보지 않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있었는지를 바라봅니다. 왜 그 선택을 했는지, 무엇을 기대했는지, 어떤 희망에 끌렸는지 그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실수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배움이 됩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선택을 하고 같은 후회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그는 결과보다 원인을 보기 시작합니다. 실수보다 욕망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생은 아주 천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는 늘 말합니다. 이번만큼은 다를 거야. 그리고 그 말은 인간의 어리석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희망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 희망이 자신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지혜는 실수를 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게 되는 첫 번째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살면서 가장 신기한 일 중 하나는 그토록 괴로웠던 일도 결국 잊힌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밤잠을 설치고 가슴이 답답하고 다시는 웃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조금씩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상처는 옅어지고 분노는 사라지고 고통은 기억 속으로 멀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평범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모든 고통을 처음처럼 생생하게 기억한다면 삶은 너무 무거워질 테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능력 때문에 인간은 같은 선택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실망했고 많은 돈을 잃었습니다. 당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욕심내지 않겠다. 이제는 평범하게 살겠다.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실패의 기억은 남아 있었지만 그때의 고통은 희미해졌습니다. 대신 다른 감정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기대였습니다. 이번에는 잘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 이번에는 다를지도 모른다는 기대. 그리고 결국 그는 또 다른 기회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인간은 고통보다 기대를 더 오래 품고 살아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현재의 욕망에 매우 약한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과거의 실패는 기억 속 이야기지만 현재의 기대는 살아있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과거보다 현재를 선택합니다. 예전에 실패했던 경험보다 지금 눈앞의 가능성이 더 크게 보입니다. 예전에 상처받았던 기억보다 지금의 희망이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또 시작합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크게 상처를 받은 사람은 말합니다. 이제는 누구도 쉽게 믿지 않을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마음을 열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심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친절하고 다정하면 마음속 기대가 조금씩 커집니다. 이 사람은 다를지도 몰라. 그리고 바로 그 기대가 다시 인간을 움직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기대를 먹고 살아갑니다. 내일은 조금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 이번에는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 이번에는 행복할 것이라는 기대. 그래서 기대는 인간을 살게 만드는 힘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기대가 현실을 가릴 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희망 속에서 스스로를 속이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습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대는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달콤한 것을 좋아합니다. 어느 노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을 때는 실패해서 실수하는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어보니 기대 때문에 실수하더군. 그 말에는 긴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대부분의 실수는 무지 때문이 아닙니다. 너무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믿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을 이해한 사람들은 기대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바라보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그 기대가 나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가? 나는 현실을 보고 있는가? 희망을 보고 있는가?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기대에 휩쓸리지 않고 기대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슈로펜하우어가 말한 지혜도 결국 그런 것이었습니다.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알아차리는 것, 기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 그것이 인간을 조금 더 자유롭게 만듭니다. 결국 인간은 고통을 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기대는 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대가 우리를 다시 같은 길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억력이 아닙니다. 얼마나 아팠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길을 선택했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사람만이 반복되는 후회 속에서 조금씩 다른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며 말합니다.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한 번 더 생각해봐. 하지만 그는 듣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듣기는 듣습니다. 다만 믿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속에는 다른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종종 진실보다 희망을 선택합니다. 현실보다 기대를 선택하고 경고보다 가능성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같은 실수가 반복됩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상대방의 태도는 분명했고 여러 신호들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믿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좋은 사람일 거야. 나에게는 다를 거야. 시간이 지나면 변할 거야. 그 말들은 누구에게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간이 흐른 뒤 그녀는 자신이 처음부터 보았던 신호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했던 말도 기억났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몰랐던 것이 아니라 믿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다는 사실을. 살아보면 이런 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돈 문제에서도 그렇고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삶의 중요한 선택에서도 그렇습니다. 위험 신호는 이미 있었는데 우리는 희망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객관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통해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이 강할수록 판단은 흐려집니다.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위험이 작아 보이고 잃고 싶지 않은 것이 있으면 현실을 외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중년의 남자는 투자로 큰 손해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쉽게 흔들리지 않겠다고. 하지만 몇 년 뒤 누군가가 또 좋은 기회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도 주변에서는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귀에는 다른 말만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다를 수 있다. 그는 위험보다 희망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종종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보다 믿고 싶은 것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실수는 반복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건강을 챙겨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미루고, 절제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욕심을 내고,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붙잡습니다. 알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결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데 매우 능숙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말은 거짓말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예외가 되고 싶어 합니다. 남들은 실패해도 나는 성공할 것 같고, 남들은 상처받아도 나는 괜찮을 것 같으며, 남들은 반복해도 나는 다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삶은 종종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가르칩니다. 현실을 보라고, 희망만 보지 말라고, 욕망만 믿지 말라고. 삶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그래서 조금 달라집니다. 희망을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희망만 믿지 않습니다. 기대를 품되 현실도 함께 바라봅니다. 좋은 가능성을 보되 위험도 함께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의심해 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싶은 것일까? 이 질문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실수는 대부분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같은 길을 다시 걷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무엇을 믿고 싶어 하는지를 알게 되는 순간, 비로소 같은 길 앞에서 한 번쯤 멈춰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멈춤이
반복되는 후회를 줄여주는 작은 시작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반복하는 것은 실수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실수는 결과입니다. 진짜 반복되는 것은 그 결과를 만들어낸 마음입니다. 같은 기대, 같은 욕망, 같은 결핍, 그리고 같은 희망. 어느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했고, 가까웠던 사람 때문에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없어.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는 사람을 못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늘 비슷한 사람에게 끌렸습니다.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 자신을 특별하게 대해주는 사람, 자신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사람. 결국 그는 같은 사람에게 속은 것이 아니라 같은 욕망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삶에는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돈 때문에 실패한 사람도, 사랑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도, 관계 때문에 후회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상황이 달라 보입니다. 사람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시간도 다릅니다. 하지만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늘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 성공하고 싶은 마음, 외롭지 않고 싶은 마음. 그래서 삶은 종종 같은 모양으로 반복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바뀌기 어려운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행동만 바꾸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행동을 움직이는 욕망은 그대로 둡니다. 그래서 결과도 비슷해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늘 돈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무리한 투자를 하고 큰 기대를 하며 실패를 반복합니다. 그는 매번 방법을 바꿉니다. 하지만 욕망은 바꾸지 않습니다. 빨리 성공하고 싶다. 그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는 한 삶은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생각해보면 인간은 자신의 행동은 쉽게 봅니다. 하지만 자신의 욕망은 잘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의식하지 못하듯 우리는 자신의 욕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반복이 생깁니다. 삶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어느 순간 질문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왜 또 실패했지?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나는 무엇을 그렇게 원하고 있었던 걸까?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욕망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노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을 때는 세상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했다. 나이가 들어보니 내 욕심이 나를 괴롭히고 있었더라. 그 말에는 긴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황을 탓합니다. 사람을 탓하고 운을 탓하며 환경을 탓합니다. 물론 그 영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실패에는 늘 자기 자신의 그림자가 함께 있습니다. 같은 욕망, 같은 기대, 같은 집착.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자유가 욕망을 모두 없애는 데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자신의 욕망을 알아차리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무엇이 자신을 움직이는지, 무엇 때문에 흔들리는지, 무엇 때문에 같은 선택을 하는지, 그것을 보는 순간, 인간은 처음으로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전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고, 예전처럼 쉽게 기대하지 않으며, 예전처럼 같은 길로 뛰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실수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욕망을 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욕망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삶이 바뀌려면 행동보다 먼저 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수많은 후회 끝에 인간이 배우게 되는 가장 중요한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을까?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같은 후회를 반복하고, 같은 욕망에 흔들리는데 정말 인간은 달라질 수 있는 걸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이미 답을 내렸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안 변해. 실제로 그렇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비슷한 문제로 괴로워하고 10년이 지나도 같은 이유로 후회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삶을 오래 관찰해보면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생길까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같은 문제를 반복했습니다. 충동적으로 결정했고, 쉽게 기대했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후회했습니다. 그런 일이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운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는 주변 사람들을 탓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그는 질문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가 아니라, 왜 나는 늘 이런 선택을 할까? 라고. 그 질문 하나가 그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과만 바라봅니다. 실패를 바라보고, 상처를 바라보고, 후회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삶이 달라지는 사람들은 결과보다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습관을 보고, 자신의 욕망을 보고, 자신의 반복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남을 보는 것은 쉽습니다. 세상을 분석하는 것도 쉽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타인을 속이는 것보다 자신을 속이는데 더 능숙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변화는 언제나 불편함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 문제가 세상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같은 실수의 원인이 자기 안에도 있다는 사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어느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바꾼 것은 성공이 아니라 반복되는 후회였다. 처음에는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성공은 사람을 만족시키지만 후회는 사람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돌아보는 사람만이 성장합니다. 삶이 달라지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느 순간부터 변명을 줄입니다. 운을 탓하는 것도 줄어들고 사람을 탓하는 것도 줄어듭니다. 대신 스스로를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왜 화가 나는지, 왜 흔들리는지, 왜 같은 선택을 하는지 그 질문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예전에는 욕망에 끌려갔다면 이제는 욕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감정에 휘둘렸다면 이제는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그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인생에서는 매우 큰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알아차리는 순간 선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완벽해질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인간이 약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는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삶을 바꾸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 똑똑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반복을 외면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같은 실수를 했을 때 남을 탓하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변화는 거대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질문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왜 똑같은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그 질문을 끝까지 붙잡은 사람만이 조금씩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다짐을 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시는 속지 않겠다고, 다시는 같은 후회를 만들지 않겠다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많은 다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어떤 때는 몇 년이 지나면 우리는 또 비슷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왜 변하지 못할까? 왜 똑같은 선택을 했을까? 왜 똑같은 후회를 반복할까? 하지만 삶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조금 다른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변하지 못했는지가 아니라 무엇이 자신을 반복하게 만드는지를 묻기 시작합니다. 그 질문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과만 보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보고, 상처를 보고, 후회를 봅니다. 하지만 삶을 바꾸는 사람들은 그 뒤를 봅니다. 그 선택을 만들었던 마음을 봅니다. 그 선택을 움직였던 욕망을 봅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바라봅니다. 어느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같은 문제를 반복했습니다. 너무 쉽게 사람을 믿었고,
너무 쉽게 기대했으며 너무 쉽게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늘 상처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을 원망했습니다. 나중에는 운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늘 다른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도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사람을 믿고 싶어 했습니다. 인정받고 싶어 했고 사랑받고 싶어 했으며 외롭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마음이 반복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뒤 그의 삶은 갑자기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실수했고 여전히 흔들렸으며 여전히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큰 차이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가장 큰 지혜가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세상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 자주 속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늘 세상을 바꾸려 합니다. 환경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결과를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잘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삶이 달라지는 사람들은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구를 탓할지부터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흔들렸을까?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을까?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을까? 그 질문은 사람을 성장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을 이해하는 만큼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반복은 하루아침에 멈추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익숙했던 습관이고, 오랫동안 따라왔던 욕망이며, 오랫동안 품고 살아온 기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화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알아차림에서 시작됩니다. 예전 같으면 무심코 선택했을 순간에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기대했을 순간에 자신의 마음을 한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작은 차이가 쌓이면 삶은 서서히 달라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완벽해질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조금 더 현명해질 수는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늘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존재입니다. 같은 욕망에 흔들리고, 같은 기대를 품으며, 같은 후회를 경험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약함이기도 하고, 인간다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한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그는 실수 속에서도 자신을 배우고, 후회 속에서도 자신을 이해하며, 반복 속에서도 조금씩 성장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반복은 더 이상 단순한 실패가 아닙니다.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많은 후회를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늘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선택을 하고, 같은 기대를 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삶의 지혜는 완벽하게 실수를 피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왜 자신이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인생은 실수를 없애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해한 사람은 같은 길 앞에서도 조금 더 천천히 걸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이해하는 순간 같은 삶을 반복하지는 않게 됩니다.